예, 뒤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하다가 마지막에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부르죠.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모임인데요. 거기서 한 방을 날리고 갔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가서 펜스가 와서 뭐 그냥 존재감도 없는 미국 부통령이 와서 있다 갔다 그리고 별 말도 안 했다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 맞았습니다. 그때 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은 앞으로 한미 FTA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러면서 리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또 리폼이라고 하면 무슨 재협상이 아니다 어쩌다 했는데 미국은 이미 폐기 내지 재협상이라고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할 말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점점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고는 큰 소리를 치면서 사드 문제는 의제도 안 될 거다. 가서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나 압박이 아니라 북한하고 이 대화나 평화적인 어떤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미국 설득하겠다. 또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에 한번 말을 해보겠다.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이런 이 문재인 정부가 문정인이라는 한마디로 여우 같은 사람을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앉혀놓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제재 압박이 아닌 대화와 교류 협력 노선으로 가겠다고 통보하고 미국이 대놓고 반대 못할 거다. 그리고는 사드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애를 먹이면서 교묘하게 전략적 모성으로 끌고 가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정도로 하고 이번에 미국한테 북한과의 대화 교류 부분을 우리가 용인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얻을 것 다 얻은 거다.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는 무슨 통상 문제나 환율 문제나 이런 거 그냥 적당히 또 논의를 해보자고 빠지면 되고 악수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과 협의해서 북한 문제를 우리 페이스대로 대화 협력 교류로 이렇게 햇볕 정책 2로 문시한 정책으로 가면 된다. 그러려고 미국 만나려고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뭔 소리에 사드 너네들 장난치는데 이게 핵심 의제야. 이것부터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내지 폐기 이야기하자. 환율 조작 이야기하자. 한마디로 적당히 미국을 만나서 우리가 하기 싫은 거는 감추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미국에 이야기를 하고 너네 동의 구했다고 하고는 자기 페이스로 갈라다가 딱 덜미가 잡혀서 미국에 오기만 하면 보자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는 청구서가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구서가 등장을 했느냐요? 한번 봅시다. 이 펜스가 이야기했던 한미 FTA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암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혼자 간다 그러다가 미국의 분위기가 싸하니까 기업인들 좀 데리고 간다 그러다가 기업인들 데리고 가면 뭐합니까? 기업인들이 무슨 뭐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고용을 창출시켜 주거나 미국 물건을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건데 지금 기업별로 제가 다 끌고 모아도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거 이미 미국에 다 발표한 내용 재탕 3탕으로 우라먹어도 1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베가 80조 사우디가 200조가 넘는 선물을 트럼프한테 했는데도 물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선물 주겠습니까? 그만큼 투자하고 공장 짓고 일자리 늘리는 대가로 미국도 우리의 안전이나 안보나 우리의 정책을 지지해 달라는 그 대가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 잘 돌아가는 중동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바보라서 미국한테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 같은 이 세계적 장사꾼이 대통령이 된 미국을 우습게 보고 껍죽껍죽거리다가 이제 된통 걸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걸리게 생긴 첫 지금 사유들이 쭉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몇 명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름 연휴 시작되는데 왜 너네들 만나주냐. 그냥 귀찮다 오지 마라. 대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면서 이제 청구서를 요청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손님을 초청하는 호스트 입장에서 어지간하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딱 선물 보따리가 뭔가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멀리서 부탁할 것도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면서 선물이라고는 한마디로 휴지, 화장실에서는 휴지 한 통 들고 오니까 그 휴지가 돈 10,000원 밖에 더 합니까? 부피만 컸지. 장난치나 뭘 모르네. 이제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우리야 뭐 체면 요즘 버리기로 했으니까 니 우리 집 올라 하면 그런 거 사오지 말고 차를 한 대 뽑아갖고 갖고 와서 놓고 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미국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차 한 대가 아니라 좀 있으면 비행기 한 대 타고 와서 놓고 가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암참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11조 가량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 조성을 미국에 줄 선물 보따리로 마련해서 들고 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말은 제안이죠. 이 배경에는 미국 정부에서 시켰겠죠.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이번 제안은 암참 대표단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끝에 도출된 내용인 만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달랠 청구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사드하고 별개예요. 미국은 안보 문제,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자, 미국이라는 집이 한국에는 손님을 불렀는데 그 밑에는 집에는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안 보고 둘째 아들은 이 통상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선물 요청서가 이런 겁니다. 이 영국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결혼할 때 보면요, 우리처럼 봉투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선물 목록을 딱 이렇게 내가 받았으면 하는 선물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어느 가게에 가면 거기에 내 선물 목록이 있으니까 네가 그 가게 가서 네 이름으로 사인하고 돈 내고 그 선물을 내한테 오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집에 방문할 사람이 휴지 한 통 들고 오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괜히 귀찮은 식솔들만 끌고 오는 걸로 보이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체면을 내버리고 선물 목록을 하나 이제 처음으로 토스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을 폐기를 들고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거 달래려면 현상 유지하려면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선물 주고 색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중국 보고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 하다가 100일 동안 봐줄 거니까 전번에 말하라고 그 리조트에서 시진핑 불러다가 네가 북한을 핵과 미사일을 어째봐라. 근데 지금 중국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세컨들이 보이콧 하겠다, 기름 끊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나중에 환율 조작국 지정을 다시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방식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이걸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상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올 때 11조짜리 미국 제품 구매 목록을 가지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좀 조폭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암참이라고 한국에서 장사하는 미국 기업들 대표들을 미국으로 오라 해서 야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우리하고 협의했다 하고 너네들이 저기 가서 청구서 대신 전달해. 원래 조폭 두목끼리 이야기할 때는 두목끼리 만나서 야 얼마 내나 하지 않고 밑에 애들 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암참 전현직 회장단은 어제 영등포 암참에서 한미 양국 간의 암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암참은 양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5가지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암참을 시켜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놀러 오지 말고 와서 우리와 함께 이 5가지를 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기자회견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11조짜리 구매 펀드는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는 그 중에 한 개입니다. 그 11조 구매 펀드가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미 FTA 미이행사안 100% 해결 추진. 너네들이 한미 FTA에서 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거 다 해라. 그 다음에 미국 액화 가스, LNG 및 세일 가스 수입을 정대해라. 한국은 지금 카타르에서 가스 다 들고죠. 어제 새벽입니까?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3대2로 이 예선 탈락한 월드컵 예선 탈락한 카타르한테도 깨진 한국 국가대표팀이 뛴 그 카타르에서 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미국 거 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 방산 제품 수출액의 무역 수지 전략 반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로서도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방위산업 제품 수출한 거를 무역 수지에 반영을 한다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흑자를 얻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죠. 미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엔트리, 즉 미국 입국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등록 확대.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좀 들어오기 쉽게 해줄 거니까 관광 중국에 보내지 말고 미국에 많이 보내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총대를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그 전 암참 회장이죠. 이 사람 TV에도 많이 나오고 보통 거강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시켜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합니다. 암참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자 미국 정부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또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면 한미 관계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이 같은 리스트를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산 구매 펀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엄청 좋게 생각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 자, 이 사람은 본인의 이 거강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기름칠하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5월 15일부터 18일간에 진행된 도어노크 암참 사절단이 매년 워싱턴을 방문하는 주요 연례회의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암참에 있는 소속원들이 한국에 항상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제프리 존스 같은 사람만 한국에 주로 살고 부인도 한국 사람일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미국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그랬는데 막 새삼스럽게 미국 정부를 방문하는 마치 한국에 살았던 사람처럼 행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라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국 정부에서 야, 일 빨리 한번 들어와라. 우리가 말하기 껄껄스러운 것이 있는데 너네들이 한국 가서 기자회견해서
우리하고 만났다 하고 발표해라 시킨 겁니다. 사절단은 미국 국가무역위원회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을 비롯해 백악관 무역대표부, 재무부, 의회 관계자를 만나 50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한미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절단이라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피터 나바로요, 미국 이 국가무역위원회 NTC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 트럼프가 정권을 일임해서 한국을 쪼는 한마디로 역할에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반중주의 학자 출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존스 이사장은 대한 무역 적자가 2배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에 논의돼야 할 문제점이라는 부분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이 나온 것도 한미 FTA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이 계속 잘 지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 FTA 갖고 본격적으로 붙어볼거나 깨버릴까? 안 그러면 이 정도 해주면 미국이 한미 FTA 폐지 내지 개정을 좀 참을 수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적자가 폭이 확 줄어들 거니까 미국은 굳이 개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제프리 존스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절개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회의를 앞두고 트윗에 올라올 만한 내용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한국한테 또 한국 땡큐 하면서 무슨 또 보따리를 덮어 세울지 모르니까 네가 미국에 이 트럼프가 트윗을 하기 전에 미리 선물 보따리를 알아서 우리 말을 참고해서 좀 챙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무슨 내용으로 트윗을 할지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해 가야 한다. 트윗 내용에 따라 미국 상하원과 언론이 회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느끼게 된다. 자, 트럼프가 문재인과 회담을 한 다음에 기분이 나빠서 선물도 휴지 한 보따리 들고 왔고 사드도 말도 안 들어. 그러면 트위터에다가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 동맹으로서 잘 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한미 FTA나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법대로 하라고 했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면 심각해지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암참은 기존 한미 FTA를 둘러싼 잡음이 한미 FTA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 이행 준수가 미달했거나 한국의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규제들이 한미 FTA보다 더 위에 있어서 이 미국이 한미 FTA 협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한국과 합의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 앞서서 만난 외국 정상들이 차례대로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건네면서 우호적인 관계 구축에 나서는 것을 아주 즐겨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기 전에 압박도 하고 이랬죠. 2월 달에 워싱턴으로 날아간 아베는 이 총 7조 8,600억짜리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무려 123조 6천억 원치의 미국 무기 구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더한 나머지 약속들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무기와 세일가스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무기와 가스 수입량을 늘려 한미 FTA 재협상의 근거로 주장해온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자, 이것은 어제 암참이 이야기했던 미국산 제품을 더 구매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또 일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미국산 방산 제품 수입량을, 즉 지금 대외 군사 판매량이죠. FMS라고 미국 정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한 건데요. F-35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무역수지에 반영하자고 어제 암참은 나름대로 한국 정부에도 팁을 조금은 줬죠. 지금까지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일반 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 교역량만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치 많은 흑자를 누리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결국 정부가 무기가스 수입에 지금 힘을 받게 됐다. 이러면서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사드를 한국이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미국이 최근에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한 것도 결국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기후협정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탈퇴한 건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세일가스나 미국의 석탄 같은 그런 이 화석 연료들을 많이 캐내서 외국에 팔자라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미국이 자국산 이 세일가스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국가 방향을 전환하는데 한국이 여기 호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이제 미국 측에서 가만히 보니 선물 갖고 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선물 갖고 오라고 자신들의 대리인인 암참을 시켜서 선물 보따리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쫄고 있는 한국 정부가 그때까지 뭐 미국 무기 뭐 다변하니 뭐니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미국 무기하고 세일가스를 수입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이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리는요 10,000km가 좀 넘죠. 한 1,000km쯤 될 겁니다. 가기 전에는 큰소리 뻥치다가 미국이 갈 날이 다가오니까 점점 이제 바닥에서 끼기 시작하는 모양이 노출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없는 건지 체면이 없는 건지 뻔뻔한 건지 선물도 안 갖고 방문한다 이렇게 보고 쫄병들 시켜서 니 올 때 이런 선물 갖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통상 문제에 관한 이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드 문제에는 또 어떻게 갈지 답도 안 나오고요. 이 미국의 선물 목록까지 공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보통은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아베 같은 경우는 1차로 미국에 내 선물 엄청 갖다 줄게, 공식적으로 가기 전에 내가 남미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트럼프 인사 한번 하고 가자, 거기서 그 말을 해줄게 이러면서 무슨 선물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일본과 관련 있는 미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을 통해서 다 듣고 트럼프 만나러 갈 때 내 2월달에 다시 올 건데 12월달에 갔지 않습니까? 2월달에 다시 올 때 확실하게 해갖고 올게.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이 봤을 때 일본보다 한국이 우리 신세를 더 지는데 저것들은 우리하고 무역에서 돈도 벌어가고 우리가 지켜주기도 하는데 도대체 뭔 배짱으로 저러냐? 선물 보따리 한번 보자 기다리다가 이제 한 열흘만 좀 더 있으면 협상을 하는데 정상회담 하는데 아직도 선물 보따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미국 측에서 기다리다 못해 먼저 깐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리는 대가로 미국도 우리의 안전이나 안보나 우리의 정책을 지지해 달라는 그 대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 잘 돌아가는 중동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바보라서 미국한테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 같은 이 세계적 장사꾼이 대통령이 된 미국을 우습게 보고 껍죽껍죽거리다가 이제 된통 걸리게 생겼답니다. 그 걸리게 생긴 첫 지금 사유들이 쭉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몇 명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름 연휴 시작되는데 왜 너네들 만나주냐? 그냥 귀찮다 오지 마라. 대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면서 이제 청구서를 요청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손님을 초청하는 호스트 입장에서 어지간하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딱 선물 보따리가 뭔가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멀리서 부탁할 것도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면서 선물이라고는 한마디로 휴지, 화장실에서는 휴지 한 통 들고 오니까 그 휴지가 돈 만 원밖에 더 합니까? 부피만 컸지. 장난치나 뭘 모르네. 이제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우리야 뭐 체면 요즘 버리기로 했으니까 니 우리 집 올라오면 그런 거 사오지 말고 차를 한 대 뽑아갖고 햇볕 정책 2로 문시한 정책으로 까면 된다. 그러려고 미국 만나려고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뭔 소리에? 사드 너네들 장난치는데 이게 핵심 의제야. 이것부터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내지 폐기 이야기하자. 환율 조작 이야기하자. 한마디로 적당히 미국을 만나서 우리가 하기 싫은 거는 감추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미국에 이야기를 하고, 너네 동의 구했다고 하고는 자기 페이스로 갈라다가 딱 덜미가 잡혀서 미국에 오기만 하면 보자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는 청구서가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구서가 등장을 했느냐요? 한번 봅시다. 이 펜스가 이야기했던 한미 FTA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암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혼자 간다 그러다가 미국의 분위기가 싸하니까 기업인들 좀 데리고 간다 그러다가, 기업인들 데리고 가면 뭐합니까? 기업인들이 무슨 뭐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고용을 창출시켜 주거나 미국 물건을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건데, 지금 기업별로 제가 다 끌고 모아도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거 이미 미국에 다 발표한 내용, 재탕 3탕으로 우라먹어도 1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베가 80조, 사우디가 200조가 넘는 선물을 트럼프한테 했는데도, 물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선물 주겠습니까? 그만큼 투자하고 공장 짓고 일자 갖고 와서 놓고 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미국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차 한 대가 아니라 좀 있으면 비행기 한 대 타고 와서 놓고 가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암참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11조 가량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 조성을 미국에 줄 선물 보따리로 마련해서 들고 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말은 제안이죠. 이 배경에는 미국 정부에서 시켰겠죠.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이번 제안은 암참 대표단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끝에 도출된 내용인 만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달랠 청구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사드하고 별개예요. 미국은 안보 문제,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자, 미국이라는 집이 한국에 손님을 불렀는데 그 밑에는 집에는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안 보고 둘째 아들은 이 통상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선물 요청서가 이런 겁니다. 이 영국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결혼할 때 보면요, 우리처럼 봉투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선물 목록을 딱 이렇게 내가 받았으면 하는 선물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어느 가게에 가면 거기에 내 선물 목록이 있으니까 네가 그 가게가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고는 큰 소리를 치면서 사드 문제는 의제도 안 될 거다, 가서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나 압박이 아니라 북한하고 이 대화나 평화적인 어떤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미국 설득하겠다, 또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에 한번 말을 해보겠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이런 이 문재인 정부가, 문정인이라는 한마디로 여우 같은 사람을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앉혀놓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제재 압박이 아닌 대화와 교류 협력 노선으로 가겠다고 통보하고 미국이 대놓고 반대 못할 거다. 그리고는 사드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애를 먹이면서 교묘하게 전략적 모성으로 끌고 가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정도로 하고 이번에 미국한테 북한과의 대화 교류 부분을 우리가 용인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얻을 것 다 얻은 거다.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는 무슨 통상 문제나 환율 문제나 이런 거 그냥 적당히 또 논의를 해보자고 빠지면 되고 악수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과 협의해서 북한 문제를 우리 페이스대로 대화 협력 교류로 이렇게 예, 뒤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하다가 마지막에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부르죠.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모임인데요. 거기서 한 방을 날리고 갔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가서 펜스가 와서 뭐 그냥 존재감도 없는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이따 갔다. 그리고 별 말도 안 했다.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 맞았습니다. 그때 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은 앞으로 한미 FTA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러면서 리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또 리폼이라고 하면 무슨 재협상이 아니다 어쩐다 했는데 미국은 이미 폐기 내지 재협상이라고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할 말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점점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